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확진자 증가 추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셧다운이 해제된 이후 지표상으로는 좋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셧다운이 해제됐기 때문에 경제 활동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셧다운을 했을 때보다는 어쨌든 경제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을 했었던 3월, 4월 대비 경제적인 활동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주요 국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같이 나눠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소비 활동이 셧다운 됐을 때 그때 당시보다 올라간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은 소매 판매가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화 경우 셧다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굉장히 낮은 수치에서 17.7%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증가했던 그 양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전월 대비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뭐 새로운 지표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아직 시장은 지금의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2차 대유행이 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점점점 경제 활동이 증가되는 그런 흐름을 베이스에 깔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셧다운이 해제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지표로는 셧다운을 했을 때보다는 좋게 나왔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점으로 뽑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나타난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일 확진자 수가 다시 2만 5천 명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3만 명대로 올라간다. 일단 3만 명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3만 명이라고 한다면 당시 피크를 쳤던 그때 시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나 그다음에 아시아 쪽이나 이런 나라들과 좀 다르게 확진자 증가 속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셧다운이 해제가 된 상황이 약간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라든지 대부분 확진자 수를 기존보다 확 떨군 상태에서 다시 경제 재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된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 조금 많은 불확실성이 좀 담겨 있는 상태고, 일단 확진자 수는 당장 이번 주부터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3만을 넘어가는 경우, 이때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2만 5천 명인데 3만 명이 넘어갈 때쯤에는 여기서 발생되는 그 우려감들이 시장을 다시 압박할 수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베이징 중심으로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골 도시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다시 상점과 학교 여기는 다 문 닫는 방식으로 지금 방침을 내렸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입국자가 아직도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이런 것들이랑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쪽을 좀 자세히 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5월달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6월달에 넘어왔는데 생활 방역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 수치보다 거의 2배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생활 방역으로 넘어오면서 확진자가 늘어난 게 일단 확인이 됐고, 그리고 지금의 이런 추이, 6월 달에 발생된 이 추이가 그대로 이렇게 가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 방역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 달에 발생했던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했던 대유행과 다른 차원이다.
이거는 역학조사가 100% 불가능한 상태로 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지금의 추세가 만약에 계속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7월 말이 되면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과거처럼 800명대, 700명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확정은 아닙니다. 현재 이런 추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1.79를 적용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이 재생산 지수가 0.49 정도였거든요. 이게 급격히 증가하면서 감염력이 굉장히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 아직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 시기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이제 활동성이 심해지죠. 근데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그 활동이 이때만큼은 아닐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는 숫자는 이거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무증상자, 이 감염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안 보이는 루트로 확산이 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지표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을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 이 무증상 증상자를 통한 감염 추이를 우리가 다 체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감염자 확산 추이는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한 달 뒤에는 뭐 최소한 100명은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수준은 관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100명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제 경계감을 올려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일단 1일 확진자가 100명이 다시 세 자릿수죠. 100명이 넘어가는 시점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00명이 넘어가는 시점이 빨리 오느냐, 빨리 오지 않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만 명. 이렇게 기준을 일단 잡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는 이때 7, 800명이랑 이때 7, 800명은 다르다라는 거. 이때는 특정 집단 중심으로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도 7, 800명씩 나온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 지금 방식의 7, 800명은 우리가 100%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추적이 전혀 안 되는 비율이 10%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적이 안 되는 이 비율 자체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말로 200명, 300명이 됐다. 이거는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싫은 수치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일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거를 일단 체크를 해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러스 활동은 이제 본격적으로 재활성화되는 거. 활동성이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이제 10월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그래서 독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 보통 10월 달에 많이 맞습니다. 지금 앞서 보았던 이런 추이,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7, 800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확산이 돼서 뭐 200명, 300명 이 상태로 우리가 10월을 맞이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무증상자보다도 실제로 증상자 위주의 감염자들이 다시 증가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치명도도 지금보다는 이제 10월달 넘어가면 이 바이러스의 치명도도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2, 3월달에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변종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골칫거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지금 커다란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11월 초에. 대선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서라도 공화당 입장에서는 다시 셧다운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셧다운을 다시 한다는 얘기는 경제활동을 다시 마비시키는 일이고 여기저기서 또 불만이 또 터져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생존 문제랑 이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셧다운을 다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대신
셧다운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좀 예상하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직 셧다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을 하지 않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GDP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2차 대유행에 와서 셧다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약에 번진다. 그렇게 되면은 고용 충격,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닥쳐오겠죠. 우리나라는 또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마구 찍어서 뿌려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은 해주겠지만 이게 2차 대유행이 왔을 때, 셧다운이 왔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모든 기업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돈을 못 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구조조정, 이게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과 다르게 좀 심각하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활동 당연히 마비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GDP 성장률, 그리고 2020년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위입니다. 이걸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2차 대유행이 조짐이 확실하게 보이더라도 셧다운을 하기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활 방역으로 유지될 가능성. 하지만 이것으로 인한 대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이후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셧다운을 해제하면서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이상 둔화되지 않는 모습을 일단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증가되는 형태를 또 보이고 있고 좀 더 확실한 거는 우리가 좀 7월 달에 좀 가봐야 되겠죠. 이제 셧다운이 해제된 이후 잠복기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대유행이 정말로 현실화될지 말지는 7월을 지나면서 가셔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확진자, 1일 확진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규모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2차 대유행이 오더라도 우리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1차 대유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번질 것인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차 대유행에 대한 그 우려의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아직 우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려입니다. 근데 우려가 현실이 점점 되는 순간, 그 순간 이제 시장은 유동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의 괴리를 급격하게 좁히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된 거, 결국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지금 이제 한반도가 지금 만들고 있죠.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도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이 경제적인 문제,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올해 안으로 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면 돌파, 뭐 이런 문구도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 아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북한의 지금 행태를 보고 아 저거 또 말뿐이다. 저러다가 또 말 거다. 저럴 때 말폭탄 쏟아내고 말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행동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그것이 또 시장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그 규모 자체가 단순히 국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주요 국가들이죠. 미국, 일본, 그리고 뭐 중국, 러시아 이런 주변 국가들도 깜짝 놀랄 만한 수준으로 일단 한번 군사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먼저 터지게 된다.
지금 주가 상태를 보면은 3월에 이렇게 쭉 내려오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이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한번 충격을 먹는다. 충격을 먹은 다음에 그 시기가 교묘하게 2차 대유행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된 또 시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더 암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2차 대유행만 나온다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을 거겠지만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들과 정치적인 리스크가 결합이 되면서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대유행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한 문제 좀 더 다른 나라의 그 지표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확산 추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잠깐 다뤄봤는데 뭐 아직 뭐 정해진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저는 시장을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그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적당한 조정을 주고 다시 큰 상승을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빠지느냐 3월 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놓고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나오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유동성의 힘을 믿고 상방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평생 주식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이대로 과연 갈 수 있을까? 가더라도 한번 털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어, 일단 뭐 이게 지금 어느 시나리오로 갈지 모르겠지만 잘 대응을 해야 될 때라는 거는 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대응을 해야 그 다음에 뭐 큰 상승을 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을 그동안 올라왔던 정말로 어, 비이성적이라고 해도 볼 수 있을 만큼의 강한 그 반등만 보고 정말로 이 유동성의 힘을 무시할 수 없구나. 이쪽에만 이제 치우치지 마시고 이제는 한번 냉정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로도 보지 말고 그렇다고 급격하게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지금은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잘 대응해보겠다. 이런 자세로 접근한다면 큰 실패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